안녕하십니까. 16세 성공학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타이틀이 조금 흥미진진합니다. 엄마 공부 먼저, 상담 질문 나중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하고 싶은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귀동냥 상담 좀 그만하시고 공부 좀 하신 다음에 질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 공부 좀 하고 질문하세요. 물론 그 이유도 저는 압니다. 이게 자본주의에 살다 보니까 그 소비자 근성에 그 물들여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뭐 이런 태도가 좀 몸에 배어 있죠. 내가 너한테 돈 줄 예정이잖아. 그러니까 날 좀 설득해봐. 내가 몰라도 네가 나를 알게 한 다음에 설득하면은 내가 너한테 돈 줄 수 있어. 뭐 이런 심보가 엄청나게 느껴지거든요. 개인적으로 이런 심보가 노골적으로 느껴지면 제 입장에서는 거절을 외칩니다. 이유는 뭐 단순합니다. 자존심 그런 게 아니라 교육 상품하고 일반 상품을 똑같이 취급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같이 돈 내고 구매를 한다는 행위 자체로만 보면은 똑같은 상품이면은 틀림없는데, 일반 상품은 개인의 그 인성이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게 약간 좀 부가적인 거지만, 교육상품 같은 경우에는 본질적인 걸 나아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 자체를 나아지게 하는 거죠. 사람 자체가 나아지게 하는 거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차원이 좀 다르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상담 질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의 문제점을 파악해야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 해결책이 너한테 있냐?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문제니까 자신의 자녀에 관한 문제겠죠. 뭐 영어가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수학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은 수면 조절이 안 된다든가, 성적이 안 나오는데 이유를 못 찾겠다든가, 자기가 생각한 이유는 이런데 상태를 보니까 어떤 것 같냐, 이런 것들은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이런 그 상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생산적인 상담이 될 수밖에 없죠. 병원 갔을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가면 어떻게 해요? 일단 몸이 아프니까 병원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상태를 물어보잖아요. 뭐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본인의 문제점을 파악했기 때문에 질병 문제가 뭔지는 몰라도, 질병의 이름이 뭔지는 몰라도 몸 상태를 얘기합니다. 얘기를 쭉 듣다가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구나 저렇구나 얘기하면서 처방을 내려줍니다. 그럼 처방을 내려주면 그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사기도 하고 또는 치료를 받기도 하고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의사의 처방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병원을 바꿔버립니다. 이거하고 똑같은 프로세스를 거치시면 됩니다. 일단 그 상담을 했다는 건 뭡니까? 본인의 상태를 갖다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본인의 상태를 얘기도 하지 않고 너의 상품에 대해서 얘기해봐. 그건 뭐냐면은 너의 그 처방전을 먼저 얘기해봐, 이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난감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태도 얘기 안 하고 뭐 처방전을 달라 그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러니까 상담 질문 자체가 자녀에 대한 문제 파악을 하고 해결책을 갖다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상담 질문의 골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은, 병원에 가실 때는 몸 아픈 상태를 얘기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서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담 전에 예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상담실에 들어갈 때부터 우리는 돈이 계산이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유료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그 전화 상담을 갖다 뚫어준 거는 약간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20분 정도로만 한정을 합니다. 왜냐면 무한정 할 수는 없거든요. 유료 상담자들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제 입장에서는 그 상담을 갖다가 상당히 많이 배려해 드린 게 됩니다. 또 이제 예약하신 분들만 하기 때문에 선별된 시간이죠. 근데 그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쓸데없는 질문을 하면서 시간 낭비하시는 분들을 볼 때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시간 낭비라는 그 외침과 더불어 그분들이 빨리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왜냐면 제 시간을 엄청 갉아먹고 있거든. 제 시간을 갉아먹는다는 건 뭐냐면 제 생명을 갉아먹는 존재가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겠죠.
도대체 이상한 질문이 뭐예요, 선생님? 뭐가 그렇게 까다로워요? 까다롭지 않습니다. 또 지극히 당연한 걸 얘기합니다. 시스템을 물어보신다든가 또는 방법을 물어보신다든가 타학원 비방을 하신다든가 하는 겁니다. 일단 뭐 타학원 비방은 쉽게 공감이 되시죠. 어렵게 상담 약속 잡아가지고 그 상담이 정해진 다음에 저를 찾아오셨는데 타학원 비방을 하신다. 이걸 왜 저한테 하십니까? 그 학원에 가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하고 싶으면은 본인의 배우자한테 하시거나 친구분들하고 하시면 되지, 이거를 저한테 해가지고 뭘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엄청나게 권리하고 의무하고 권한이 많아가지고 타학원을 갖다가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니면은 저한테 같이 비방해 달라는 걸 원하십니까? 제가 왜 비방을 합니까? 그 학원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이건 어머님하고 아버님의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하세요.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시스템하고 방법은요, 상담을 신청하실 때 이미 좀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련 책자도 보내드리고 관련 링크도 보내드리고 거기 있는 거 읽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하시는 분은 뭐냐면 안 읽어보고 질문해야지 라는 심보로 물어보십니다. 근데 이거 설명하는데요, 시간이 20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은 소비자 근성을 발휘하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돈 줄 거야, 그러니까 나 좀 설득해봐, 뭐 이런 심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순간 저는 그냥 마음속에서 아웃을 외칩니다. 왜냐면 시스템 다 설명해 드린 링크 보내드렸고 방법 다 보내드렸으면 읽고 오셔가지고 부분적으로 물어보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부분적인 게 아니라 뭐 통으로 해달라, 이 말도 안 되는 그 행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 이런 분들의 자녀는 어떨까요? 전 똑같다고 봅니다. 그 자녀의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십수년간 키워온 자녀의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좀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엄마 아빠 아닙니까? 부모가 책임자잖아요. 그리고 튜터리는요, 그 교육 책임자가 아니라 교육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 사람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고 판단을 내린 위임자가 튜터리가 되는 겁니다. 또 뭐 만병통치약 같은 변명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좋은 교육을 찾다 보니까 그랬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뒤로 발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발뺌하지 마세요. 집에서 공부 안 하셨잖아요. 공부 안 하고 그냥 귀동냥 상담하러 오신 거 맞잖아요. 소비자 근성도 맞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 상품이 아니라 일반 교육 상품처럼 취급하신 거 맞잖아요. 이거 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나서 끝에 가서 이제 좀 괴로우니까 이제 좀 그만해, 좋은 교육 찾아왔어, 이 말 한마디로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미 늦었어요. 끝으로 얘기 드릴게요. 좋은 교육을 찾으십니까? 좋은 교육은요, 찾기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좋은 부모가 되세요. 그리고 좋은 자녀를 만드세요. 그러면 좋은 자녀는 당연히 좋은 학생이 됩니다. 좋은 학생이 되면요, 얘가 가는 모든 데가 좋은 교육이에요. 학교를 가면 거기가 좋은 학교고, 학원을 가면 거기가 좋은 학원이고, 얘가 받는 어떤 교육이라도 좋은 교육이 됩니다. 좋은 교육 찾으시면은 정규 1등 공부 습관 꼭 읽어보세요. 다 읽는데 15분에서 20분이면 됩니다. 팔지도 않고 있고요,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습니다. 링크를 첨부할 테니까 꼭 읽고 좋은 교육에 확신을 갖기를 기대합니다.